6월 24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96% 상승한 3103.6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06% 상승한 800.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4종목, 코스닥에서는 3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KPM 테크딥마인드, 뉴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이팔, 폴라리스 재원, 아스타, 텔콘 RF 제약, 에이비온, 카카오 게임즈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HLB 테라피틱스와 동성제약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7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탑승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SNS를 통해 성공적인 로보택시 출시를 이룬 테슬라의 AI 소프트웨어 및 칩 설계팀을 축하한다며 10년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의 강세론자로 유명한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로보택시를 탑승해본 뒤 편안하고 안전한 경험이었다고 밝혔어요. 또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구글의 웨이모 로보택시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테슬라는 8%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휴전을 시작한 뒤 12시간 뒤에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며 24시간 뒤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와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인사들도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시장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폴라리스 재원은 언론을 통해 북미 로보택시 업체에 헤더 콘덴서를 공급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헤더 콘덴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과 관련한 핵심 부품으로 이번 공급을 통해 글로벌 미래차 산업의 핵심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스테이블 코인 테마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인 서클의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한편 카카오페이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위믹스는 메인넷에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딥마인드는 언론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KRDT를 발행했으며 상표권도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이팔은 언론을 통해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참고로 카카오페이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오늘 1일간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카카오그룹주 테마입니다. 정부의 AI 정책 기대감 속에서 카카오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카카오뱅크는 태국 시장 진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카카오그룹주 전체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최근 언론을 통해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설립될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며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태국에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카카오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제시했으며 카카오게임즈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3,500원입니다. 그 밖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 게임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에이비온은 오늘 아침 단백질 표적 항체 물질에 대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지만 계약 금액은 총 13억 달러라고 밝혔어요. 해당 금액은 하나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이며 이 같은 소식에
에이비온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텔콘 RF 제약은 에이비온의 최대 주주이며 유온도 에이비온의 지분 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PM테크는 그룹 계열사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경영권이 변경된다는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유상증자와 전환 사채를 통해 경영권이 변경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인은 이정규 씨이며 양수인은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외 1인입니다. 파라텍시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특화된 헤지펀드인 만큼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가상자산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정규 대표는 바이오 사업을 이끌며 이사회에 남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타와 금강철강, 모아라이프 플러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스타는 최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7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FSN은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부스터즈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작년 영업이익을 5개월 만에 뛰어넘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스터즈는 AI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업 전반에 활용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 속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일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하이젠 R&M을 비롯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IM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펀드 정책 중 핵심인 국가주도 데이터 센터는 국내 로보틱스 산업 육성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정책은 높은 확률로 국내 로보틱스 산업으로의 투자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이재명 정부가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지명한 부분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 원장은 삼성 탈레스에서 자율 무인 로봇을 연구하고 SK텔레콤 미래기술원에서도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LG그룹이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부각되면서 로봇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은행은 더존비즈온과의 디지털 뱅킹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장마감 후 더존비즈온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한국전력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KB증권은 우려사항으로 작용했던 공공요금 인하 가능성은 해소됐지만 여전히 인상보다는 동결이 유지되면서 요금 인상 시기가 이르면 9월로 늦춰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최근 한국전력의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한국전력의 올해의 실적 개선은 연료비 조정 단가와는 상관없이 달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전기요금은 작년 말부터 동결된 가운데 국제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낮아지고 있어 한국전력의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 속 원유 선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부분도 전기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포시에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역량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시에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사의 전자문서 서비스인 이폼사인의 네이버의 클로바를 연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인디애플을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의원으로 재임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끈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인더는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2분기를 변곡점으로 코오롱인더가 실적 모멘텀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7만원으로 유지했으며 코오롱인더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9,150원입니다. 그 밖에도 코오롱인더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코오롱인더는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AI 반도체에 들어갈 특수에폭시 수지를 양산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코오롱인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LS일렉트릭은 세계 최대의 액체 냉각 솔루션 기업인 버티브에게 전력 제어 기기를 공급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최종 조건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버티브의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AI 서버에 들어가는 만큼 해당 계약이 성사될 경우
LS의 전력기기가 엔비디아 서버에 장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난방공사는 IM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IM증권은 올해 1분기에 대구 및 청주 발전소의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전력사업부문 영업이익이 개선되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미수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의 배당 성향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이는 배당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W게임즈를 비롯한 게임 및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반도체와 게임 업종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밖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카카오그룹주들과 함께 급등세를 보인 부분도 게임 테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제주반도체는 미국 양자경제개발 컨소시움이 제주반도체의 판교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컨소시움은 양자 분야의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기술 동향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양자암호 테마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EYL의 양자암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확인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EYL은 국내 양자난수 생성기 전문 기업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2개가 있었는데요. HLB 테라퓨틱스는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 물질에 대한 유럽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임상은 미국 자회사인 리젠트리가 진행했으며 리젠트리는 어제 이러한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동성제약은 최근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올라온 바 있는데요. 어제 장마감 후 해명 공시를 통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동성제약은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카카오뱅크,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한국전력, 4위는 흥하해운, 5위는 한국앙코르유전,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카카오, 8위는 대한해운, 9위는 인디에프, 10위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카카오뱅크, 한국전력, 인디에프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주이자 태국시장 진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며 인디에프는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좋은 사람들, 2위는 우리로, 3위는 KPM테크, 4위는 포시에스, 5위는 미투온, 6위는 더즌, 7위는 다날, 8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9위는 넥서스, 10위는 SKA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좋은 사람들, KPM테크, 포시에스, 다날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남북 경협 관련주이며 KPM테크는 AB온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 속 그룹사로 부각되었습니다. 포시에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다날은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네이버,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카카오뱅크, 6위는 카카오, 7위는 한국전력, 8위는 현대로템, 9위는 LS일렉트릭, 10위는 LIG 넥스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카카오뱅크, 한국전력, LS일렉트릭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주이며 한국전력은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클로봇, 2위는 카카오게임즈, 3위는 에코프로, 4위는 하이젠 R&M, 5위는 로보티즈, 6위는 제주반도체, 7위는 미투온, 8위는 아난티, 9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로봇,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하이젠 R&M, 제주반도체, 아난티입니다. 클로봇과 하이젠 R&M은 로봇 관련주이며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그룹주입니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관련주이며 제주반도체는 양자암호와 관련한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난티는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